뭘 할 거냐면 그림 하나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의 그림. 나 이것도 있고 루브르도 있고 오르세도 있고. 야 근데 우리 이 컨텐츠만 차례대로만 해도 우리 미술 전문 채널로 해가지고 유튜브 먹고 살 수 있지. 끝장나겠는데?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은 그거 이제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사실은. 그러면 오늘 이걸 갈라놓고 얘기해볼까? 근데 너 다 할 수 있어? 다 못하지. 내가 부탁할 건데 씨발 나 처음 보는 그림이야. 이러면은 이제 뭐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게 할 뿐이지. 글쎄 이게 문제는 시대순으로 돼 있을 거야. 되게 좀뭐 얼토당토 안 하긴 한 건 알긴 알지만 그런 상상은 해. 내가 미술을 참 좀 잘 봐가지고 싸게 사서 대박 나는 거. 난 불가능한 쪽이야. 불가능해? 왜냐면 왜? 지금 이 판에 들어온 돈이 너무 많아. 돈이 그러니까 많다고? 이미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 나랑 내 주변 사람들 얘기를 했거든.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돈 버는 컨텐츠. 근데 그 당연한 게 이미 거래를 하려면 그 그림이 호수 따라 좀 차이가 사실 많이 나잖아. 그러면 이미 기천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다빈치가 한 거 아니면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니면 작은 그림 가지고 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큰 그림을 하는데 큰 그림이 일단 시작 가격 자체가 일단 세게 갖고 들어가. 어쩔 수 없어. 천 정도를 해야.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재테크지. 미술 재테크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그 벼룩시장에서 산 모조작이라고 알려진 그림 알고 진품이다. 이제 이러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그건 정말 로또 받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잖아. 솔직하게 말하자. 사실 로또가 더 뭐지? 접근성이 더 좋아. 그치. 발품 가성비가 좋다. 접근성이 좋아. 근데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다른 유튜버들도 이미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맞아. 미술 이미 대중화돼서 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끝났다는 얘기. 난 미술 재테크는 그래서 조금 아트테크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돌기 시작했잖아. 어플도 나오고. 그것은 끝났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한번 찍어봐. 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난 이 사람부터가 궁금한데? 이거 도왕님인가? 아니, 베네치아의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총독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베네치아 도제.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베네치아에 선출된 베네치아는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투표로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되는 건 아니고 귀족들의 투표에 의해서 된 베네치아 도제. 도제가 도지사입니까? 이게 그냥 그 말이야. 아니야. 그 통령이라는 표현이 그냥 맞아.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표현이 돼. 왜냐면 베네치아가 수석관장? 이게 왜 베네치아 총독이라는 표현이 왜 그게 번역이 맞냐면 베네치아가 초기에는 그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신하국이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당신들에게 주권은 있는데 통치권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조공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통치할 사람 우리가 뽑을게. 그래서 베네치아 총독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럼 총독이 위에서 내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래서 뽑아서 올리는 거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홍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델이 딱 베네치아 모델이야. 그러니까 물론 국민투표지만 홍콩은 국민투표를 하자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베네치아 도제야. 이 그림이 아마 그래도 왜 그러냐면 잠깐 기다려봐. 뭔가 이런 책에 국립미술박물관에 메인은 뭔가 있을 것이다. 커버에 쓰인 사람이면 좀 그래도 저 그림이 아니면 그림 자체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옷이 굉장히 예쁘네. 그림이. 일단 그럼 베네치아 얘기는 해보자. 그래, 역사 얘기 또 사람들 좋아하니까. 베네치아 사는 그래도 잘 아는 이야기고. 벨리니. 지오바니 벨리니. 지오바니 벨리니가 쉽게 말하면 그 지오바니 벨리니가 화가고 벨리니라는 성 자체가 베네치아 사람이야 사실은. 벨리니라는 성은 예당초. 그리고 봐봐 도제잖아. 도제라고 써있잖아. 그러네. 이탈리아 말이야. 도제.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이게 도제가 우리말로 그러니까 뭔가 한자어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자어 아니야. 그냥 이거 도제야. G-O-G-E. 레오나르도 로레단인데 이 로레단도 베네치아 명문가야. 그냥 로레단이라는 이름이 나면 베네치아 귀족. 명문 귀족. 그런 거고. 잠깐만 지오바니 이 사람이 어느 시대지 지금? 1435년. 르네상스 전이 없는 근데 왜 들어봤을까? 또 뭘로 착각하는 벨리니 그냥 이게 있어.
그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서 약간 한 타임씩 빨라. 뭐든 하여튼 그럴 만한 게 생각해봐. 왕이 없어. 군주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아까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새끼들이라고 할게. 베네치아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이 새끼들이 되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다는 게 뭐냐면 통치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주권은 니들이 가져. 근데 주권에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통치권하고 주권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어. 그거 되게 큰 차이긴 한데 어쨌든 그 국제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실속은 우리가 챙길 테니까 허울은 니들이 누려라가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내부에서 되게 뭐라고 했나 그런 인본주의적 발생이 되게 빨랐어. 뭐든 한 타임 빨라. 베네치아 하니까 또 그 베니스의 상인도 그렇지. 애당초 이 나라는 장사로 성공한 나라야. 초기의 베네치아, 중기의 베네치아까지는 상업으로 성공한 나라야. 후기로 가면 좀 달라져. 후기로 가면 좀 달라지긴 한데 어쨌든 초중기에는 베네치아는 상업으로 성공한 나라고 그 해상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란 말이야. 배경도 그럼 베니치아의 상인 그 상인인가 지금 배경이 좀 더 전인가? 네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이 사실 내가 정확하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 그리고 상인은 상인인데 그 사람이 사실 하는 일이 사채업자여서 아니 그건 샤일록 얘기고. 그건 샤일록이 유태인 얘기고. 이거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유태인과 겪는 이야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라 이건 넘기고 나도 정확하게 그 시대점이 언제 뭔데 베네치아가 베니스 혹은 베네치아가 가진 특징점이 나오면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국채를 유지한 나라야. 그러니까 채권? 국채, 그 스테이트 바디, 그러니까 국가 체제. 국채. 그러니까 이 뭐 엄밀히 말하면 번역어를 지었으면 내셔널 엔티티거든. 굳이 얘기하면 국가적 엔티티 뭐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한국어로는 국채니까 하도 영어를 내가 너무 많이 쓰니까. 엔티티가 그 법인 회사 같은 거 이제 인격체 할 때 그 엔티티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유지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오래돼. 그래서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역사적 그 우리가 말하는 흐름 변화라고 하죠. 세계사의 흐름 변화가 있다 보면은 베네치아가 한 타임이 약간 빠르고 그리고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의 스타일도 있어. 오케이. 자기들의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르네상스랑 다르게 베네치아 스타일의 르네상스도 또 따로 놀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압제가 없다 보니까 좀 애들이 되게 자유분방해. 피렌체보다 더 전인가요? 우리가 피렌체 오케이 좋은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봐. 그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부강해진 순서가 있어. 부강해진 첫 번째 아말피라는 도시야. 요새 여행 많이 가. 아말피 오렌지. 아말피라고. 아말피 성당 가보면 그 느낌. 애들이 왜 이렇게 화려해? 그게 그럴 만한 게 아말피가 제일 먼저 부강해진 나라야. 상업으로. 오케이. 왜 망했냐면 애들이 원래 흑해무역을 하다가 성공해졌는데. 잠깐만. 그 이탈리아 이렇게 길게 생긴 것 중에 아말피는 어느 쪽에 있나요? 내가 아래쪽? 아래쪽 조금 아래쪽이야. 조금 아래쪽. 조금 아래쪽. 오케이. 아말피. 그 다음이 피사야. 피사는 저 위쪽 아닌가요? 좀 위지. 피렌체 옆이지. 피렌체 옆인데. 위쪽인가? 피사랑 제노바가 동시에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가 사실 동시에 흥하긴 하는데 피사는 사실 바닷가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 강까지 아르노 강까지 이제 그 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땅을 잘못 잡은 게 바로 옆에 피렌체가 워낙 강국이었던 거야 도시 국가 중에서. 그래서 피렌체한테 금방 흡수돼. 그 다음이 제노바였어. 제노바인데 제노바가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가장 큰 라이벌은 항상 제노바였고 이건 제노바가 다른 국가에 복속되었을 때도 그래서 제노바 상인과 베네치아 상인들은 계속 그런 라이벌 관계가 쭉 유지가 되는데 생각해봐. 콜럼버스가 제노바 사람이잖아 원래. 콜럼버스가 원래는 제노바 사람이잖아. 근데 베네치아는 계속 독립을 했지만은 제노바는 밀라노한테 털리고 뭐 로마니아 교황령 로마니아한테도 털리고 프랑스한테도 털리고 이런 나중에는 결국 그 신성 로마 제국 밑으로 들어가거든. 에스파냐 밑으로 들어가거든. 제노바가 에스파냐 밑으로. 하여튼 뭐 이게 반복되면서 그러긴 한데 베네치아만큼은 그러진 않았어. 위치도 좋아. 왜냐면 이탈리아 북쪽 동쪽 끝이잖아. 베네치아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더 유지가 됐고 그리고 군주정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도 분명히 컸던 것 같아. 이래저래. 그런 식의 결혼 뭐 이런 식의 좀 자유로웠을 수 있으니까 결혼. 되게 힙한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복장들 자체가 베네치아가 당시에 잘 살았다는 걸 보여줘요. 아까 왜 이렇게 화려하냐인데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이 궁금하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 그림이 이제 이제 띄울 거야. 나중에 띄우겠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금실로 이렇게 막 자수를 다 넣은 이 옷이 엄청 화려하고 되게 뭔가 은실로 짠 옷에 비단. 금실로 이렇게 비단의 자수를 넣은 것 자수. 같아서 비단의 자수. 근데 또 다 흰옷 은색옷 막 이래. 그래갖고 너무 예쁘고 화려한 거지. 비단의 자수 그래서 서형적으로. 이 정도면 교황님일까 싶었는데 아니야 베네치아요. 그러니까 원수, 총독, 뭐 그러니까 도시국가인데도 엄청 부강했나 봐. 돈이 많은 느낌이 나는 거지. 돈이 많았던 동네고 별로- 도시국가인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의식 때 쓰는 모자거든. 베네치아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정복인 거야. 의식복, 예복인 거야. 예복. 왕관을 대신하는 모자인 거. 굳이 얘기하면 근데 애들은 왕이 아니니까 당시에 이제 베네치아가 얼마나 이제 잘 살았는지도 사실 보여주는 거고 왜냐면 이거 도토리인가? 도토리 다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왜 도토리를 목에 걸고 있을까? 봐야겠는데 이거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식 화풍도 좀 따라했고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 화풍도 따라했었고 내 기억이 맞다면 벨리니는 이 그림 말고도 되게 이제 명작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 초기 화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가 이제 벨리니야. 벨리니인데 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그림 중에서 또 홍보가 되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셔널 갤러리, 그러니까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우리들의 얼굴 중에 하나인 그림이야. 자기들이 근데 히트작 중에. 확실히 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프로필을 어떤 여성분 프로필을 그려놨잖아. 이건 누구가 그린 거야? 이거는 발도 베니티. 이거도 유명한 거야? 이 그림을 딱 봤더라. 이걸 봤을 때 뭔가 이게 더 살아있는 사람 같이 보이면서 이건 물론 이건 유화고 이거는 프레스코거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 재질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이건 이제 약간 시대를 약간 벗어난 그림이지. 같은 동시대 그림이라고 한다면 입체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은. 누가 봐도 이건 르네상스 삘이 나는데요. 이제 이건데 이게 원래 근데 보면은 이 그림은 2D 같아. 근데 여기서는 되게 3D 같단 말이야. 벨리니가 이런 그림도 그렸어. 그러니까 같은 화가인데 이런 그림도 그릴 줄, 그러니까 르네상스 풍처럼 이런 그림도 그릴 줄 알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되게 전형적인 종교적 주제 이런 걸로 그린 그림도 있어. 또 중구난방 되는데 이게 나는 딱 봤을 때 뭔가 르네상스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나 이제 미술 잘 모르지만 근데 너가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 풍 뭔가 사람을 그릴 때 네덜란드 풍이라고 느껴지는 네덜란드식의 그게 있어.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사실 약간 좀 비슷한데 네덜란드도 나중에 보면 그 상공업으로 흥한 나라거든. 결국 상공업으로 흥한 나라인데 이 나라도 계속 그 소유가 부르고뉴에 있다가 에스파냐로 갔다가 자기들이 독립했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식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그거는 분명히 있어. 예술사에서 있어. 부정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이런 완전 완벽한 프로필은 이집트 벽화도 아니고 답답한 느낌이. 원래 저런 그림이 많지. 근데 여기는 이제 정면이지만 약간 사선을 보면서 있다는 게 뭔가 사람을 더 좀 현대적으로 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면 알지만 거의 같은 시대 그림이야. 보티첼리랑 같은 시대. 물론 보티첼리는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던 화가가 아니지만 베네치아 측의 이제 그림들이 이제 있고 이 그림 사실 보티첼리는 르네상스 전 화풍이잖아. 르네상스에 근접해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벨리니 이 그림이 생각보다 시대를 많이 앞서갔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 근데 여전히 놓치는 지점 하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잖아. 그러니까 물론 왕은 아니지만 로드란 말이야. 이 사람은 사실은 베네치아를 통치하는 사람이야. 통치하는 사람의 그림이니까 사실은 그 주제의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제 르네상스에 돌입할 준비가 되었다를 사실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 첨단을 썼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의 기법들, 이제 명암철이라던가 그 화가가 예술적인 것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미 르네상스로 넘어갈 준비는 이제 끝났다. 근데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르네상스 전에 일종의 그런 그림들에 빠져 있는데 문제는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만하다. 이 그림 자체가 내셔널 갤러리에서 베스트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셔널 갤러리에서
사람들한테 가도 이 그림을 많이 기억하지는 않아 놀랍게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아까 말했지만 베네치아 역사가 좀 어려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 때리기는 하는데 로레다이만 이 사람은 그렇게 막 대단한 원수님은 아니죠. 베네치아사에서 길이 남을 원수님은 아닌데 이것도 맞네. 이거는 만테냐라는 화가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이 그림도 사실은 놓치는 게 있어요. 이 그림도 겁나 사실적이야. 뜯어보면은 원근법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이 만테냐라는 화가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어딘가 있으실 텐데요. 왜 좋은 거죠? 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답답해. 되게 답답해. 되게 답답한데 나 너무 답답해서 만테냐의 그림은 이게 그림이야. 조각이 아니야. 그럼 약간 그 원근법은 아니어도 입체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극사실주의 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이제 극사실주의라는 표현을 이제 이 화풍을 쓰는데 만테냐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겁나 쪼개서는 만드는 그림들이야. 이런 돌 같은 표현들 봐봐. 이거 옷 주름이나 이거 영향을 받은 거지. 벨리니도 영향을 받은 건데 그렇다 이런데 네, 답답해요. 만테냐 그림은 이것 말고 걸작들이 또 있는데 여기 없나? 개인적으로 만테냐라는 화가를 좋아하는 왜냐면 이것도 이 시대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 다 앞이야. 이 그림 다 먼저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르네상스를 들어가기 전에 그림 중 하나가 만테냐 그림이야. 그리고 만테냐의 그림 자체는 이거야. 그 미화가 없어. 그래서 당대 그 군주들이 만테냐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알아. 이런 거 표현, 종교화 이런 걸 때 만테냐를 많이 불렀어. 근데 초상화로 절대 안 불러. 포샵을 안 해주는 거야. 실제로 부른 사람이 있거든?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이사벨라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벨라 데스때였나 자기 그린 거 보고 다 물러. 물론은 아닌데 그래서 미완성. 그래서 미완성. 나 딴 사람한테 다시 그리래. 근데 르네상스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이거 르네상스 갑자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르네상스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들이 있어. 그 준비 과정의 화가들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르네상스의 화가들로 알려진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는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한된 기법, 제한된 문제, 제한된 그 상황에서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냈다라는 거거든. 나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누군가 원근법을 탁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지 그거는. 근데 나는 사실 벨린이나 만테냐는 라파엘하고 사실 같은 급의 화가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티첼리, 벨리니, 만테냐 이 세 화가는 라파엘하고 사실 동급으로 놓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 쪽이야. 약간 그 르네상스 화가 중에 라파엘로가 제일 빠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이 그래서 뭐라고 했나 메인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 이 시대를 착각하게 하는 그림 중에 하나야. 그림의 시대를 착각하게 하는 그림이고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생각해. 이게 아마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린트된 걸로 봤을 때는 되게 그 반짝거리는 실크 질감 그런 거 하고 재밌는 게 그 베니스 화가들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있어. 베니스 화가들이 잘 그린 그림은 화면으로 보나 컴퓨터로 보나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덜해. 이렇게 인쇄로 보나 화면으로 보나 실제 그림을 보나가 좀 덜해. 그러니까 되게 분명하다는 얘기야. 그림이 그렇잖아. 대신에 이제 섬세가 쉽게 말하면 그 그라디에이션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야. 사실은 약간은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실제 옷을 보는 것 같아. 아마 실제 옷을 그린 걸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인데 얘는 실적 같지 않잖아. 이 시대가 약간 이제 그런 좀 풍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대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야.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흑해 쪽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저쪽 레바논인을 거쳐서 이제 그쪽을 뭐라고 하지? 근동에서 행해지던 무역들이 이제 점점 이제 퇴조를 하면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우리 저쪽으로 뒤로 이제 옆쪽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돌던가 서쪽으로 가던가 하는 무역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 시기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딱 그 중세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이 총독이 못한 총독은 아니었다고 얼핏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게 아마 이 특이하잖아. 다 엄청 화려한데 이제 도토리를
베네치아의 가장 큰 의식이 바다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음. 그때 이제 뭐라면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엄청나게 그 화려한 배를 끌고 이런 식의 복장을 다 베네치아 귀족들하고 원수들이 다 입고 나가서 바다에다가 반지를 던집니다. 바다야 너는 나랑 결혼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이 좀 바다를 달랜다기보다는 같은 내가 주인이다. 그럼 여기 또 굴복시키는. 그런 행사 하는 날 아마 그거를 모티브로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의 예복을 완전히 입혀놓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베네치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베네치아 그림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녀. 왜? 화려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 검은 옷이 겁나 화려해. 그러니까 블랙의 화려. 이게 왜 보통 이제 색깔들이 보라색, 빨간색 이런 거를 귀족이나 왕들이 좋아했던 거는 염색하는데 되게 비쌌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베네치아 추워? 안 가봐서 바닷가라 이제 바닷바람 이제 있고 그런 건 있지. 담비가 뒤집어 쓰고 다닐 정도는 아니실 것 같은데. 망토도 단비 망토 막 그렇게 하고 비단 망토 이런 거고. 추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런 유행이 사실은 베네치아에서 기인했다 그래. 이런 식 유행. 사실 그럼 추워서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정말 과시하려고 가죽을 두는 거구나. 베네치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그 검은 옷만 입으면 안 그러는 게 그 특히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베네치아 블론드라는 개념이 있어. 뭔가 했더니 머리에다가 맥주를 막 바른 다음에 햇볕에다 말려.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되잖아. 주황색이 돼. 그러면 완전 탈색이 아니라 주황색. 아. 그 주황색이 베네치아 블론드라 해가지고 그렇게 꾸미고 다녔다 이제 그런 얘기들.